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책을 읽으시면은 지금 세상에서 더 소통을 잘 하는 방법도 과학책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희가 직업으로서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화에 관해서, 대중화에 관해서. 그거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여기 심장의 심장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잖아요. 옥치즈키 신이치라는 수학자가 정말 수학의 엄청난 난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600쪽이나 되는 논문이고 사람들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논문이었어요. 모치즈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 연구를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의 연구가 배수기하학인데 그 전문가의 경우는 500시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 진리를 이렇게 봤어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치즈키 신이치가 그거를 자기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지금 20년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수학계에 대해서 옳다는 게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제적인 저명 학술지에 실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일본의 교토대학에서는 그 학술지에 아주 심히 말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 과학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대중과의 소통 아니면 원한다면 내가 아무리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있더라도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고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예전에 책 중에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인간의 이야기에 사주를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퍼진 거는 사실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학도 만약에 대중과 소통을 원한다면 이게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이야기에 빠져드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신의 연구를 좀 다듬어서 이렇게 떠먹여주면은 아마 대중과 소통 측면에서는 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책 말고 다음에 어떤 도서를 읽어보도록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서적 같은 경우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려고. 네, 이거 저희 같은 저자가 쓴 책이고요. 근데 정말 빛과 어둠 같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는 이야기가 세상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단합시키고 그런 또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 그런 측면인지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얘기는 저는 에세이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넘쳐나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싸우는 너무나 폭력적인 사태까지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저자가 봤을 때는 이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간한테 끼치는 해악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데 한번 여기 계신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그 다음에 아마 와주신 초중분들께서도 이제 마이크님이나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는 편하게 이제 질문 들어보는 홈마이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이크님께 갖고 계신 질문 같은 게 있다면 편하게 흔들고 마이크를 전해주실 거예요. 아까 전에 초반에 말했던 그 비료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식물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혹시 배웠어요? 3대 영양소? 질소, 인, 칼륨.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질소인데, 그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70%가 굉장히 많은 질소가 많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있는 질소가 굉장히 희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질소가 이제 다른 원자들과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이제 질소가 땅에 이제 존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친구들이 질소를 이제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새똥 옛날에 이제 어떤 섬에 이제 막 새들이 막 똥을 싸는데 그걸 막 긁어가지고 비료를 주고 있어요. 나중에 사람 뼈도 막 그런 것도 지금 뼈를 갈아서 넣었다는 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질소는 정말 꼭 필요하고 없으면 이제 식물이 절대 자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피차거라는 분이 이 질소를 그러니까 식물에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농사를 할 때 짐승들 뼈로 찾아내기는 행위를 안 해도 되게 됩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아까 화학자인 프리제 하버가 우리 중에서 질소를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했어요. 실제 뽑아내는 과정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단순하게 나오는 질문을 던져주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하버 보슈 공정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과 같이 막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체 상태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잘 나오거든요. 그거는 저도 화학을 하는 사람 화학을 하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에 수소를 넣고 거기에 촉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물질을 같이 섞어주면은 수소하고 질소랑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모니아라는 물질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분이 찾은 거예요. 근데 아모니아는 이제 우리가 땅에다가 묻어갖고 비료를 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식물에다가 질소를 넣어줄 수 있게끔 찾아낸 거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책 소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이쪽 과학서적 관련해서 번역을 많이 이제 하시니까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출판사로부터 이렇게 의뢰를 받으시는 그런 서적들의 좀 경향이랄까 그런 게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거는 이제 인공지능 쪽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책들은 제가 잘 맞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최신 시류를 타는 책들은 이제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책들이 몰려서 그걸 다 못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책들은 좀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도 그렇고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저는 입장 우리학이라든지 그냥 철학을 보고 그런 정말 굉장히 기본적인 책들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출판에 들어가서 아직 못하지만 출판계는 정말 이 과학계의 최신 흐름에 귀를 좀 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챗GPT 오픈 지금 해석되고 관련 서적들이 지금 뭐 하루에 몇 개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보시면 뭐라도 흥미를 마시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이제 이렇게 주로 보신 번역하시면서 그런 서적들의 결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과연 이 인류의 미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장르 주로 왜냐면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책을 그리고 그 기술을 덕분에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좀 비판적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번역한 책, AI 지도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인공지능 연구의 인원에 있는 가령 아마존에서 그 미케니컬 토크라고 이제 우리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젊은 노동자들이 붙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 구글에 사진 올리면 막 누구야, 어디야, 다 알려주잖아요. 페이스북 태그도 해주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원래 이제 그림과 이 단어를 짝을 맞춰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까 아마존 뮤직비디오들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수많은 노동들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분류 작업 자체로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인종적인 편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녀 차별 그런 것들을 예전에 가져왔던 그런 편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는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가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출판사에서 번역 의뢰가 오면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 책을 보고 이 책은 좀 번역을 해서 좀 대중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은 없으세요? 그런 책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책들은 이미 이제 한 권이 다 팔려 있어요. 국내 대형 출판사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자고 얘기를 할 데가 없어서 좀 힘들긴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오래전에 나왔고 좋은 책인데 아직까지 출판사들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책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7, 8번 정도 제가 출판사에 제안해서 나온 책들이 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주로 출판사에서 저한테 주는 책들만 해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선별하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 작가를 이제 교과서에 의해서 계속 번역하는 경우들이 저도 비문학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실제로 알겠습니다. 비문학 과학서적 말고 문학서적도 좀 번역 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 헝가리 소설가 크로스나 호로크 라스무르라는 작가의 소설집을 이제 두번 번역하고 한 권이 나가고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가을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또 노발할 테니까 그때 한번 시험 보시면 이제 이름 나올 거예요. 그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주로 과학책 그 시작을 해서 이제 이미 이제 문학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예.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과학, 뭐 쉽게 말해서 이과, 문과를 나눈다면 전문가고요. 그런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번역본이나 뭐 이런 걸 읽으려고 하면 우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잘 읽고 같이 가족끼리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책에 나온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아시겠어요?